파면 기로에 놓인 윤 대통령은 과거 자신이 했다던 말도 뒤집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임기 단축 개헌입니다. 앞서 명태균 씨는 자신이 윤 대통령에게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했더니 대통령이 왜 나는 5년 못하느냐 경로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갑자기 그것도 파면 위기 앞에서 실현성도 없는 개헌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이 끊긴 계기로 대통령에게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명 씨가 대선 국면에서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되면 임기 2년 후 개헌하라고 했고 그러자 윤 대통령이 다른 사람들은 5년씩 하는데 왜 나는 5년 못하냐며 크게 화를 냈다고 진술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장모에게도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랬던 윤 대통령이 전날 탄핵 심판 최후 변론에서 임기 단축 개헌을 꺼내들었습니다. 저는 이미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개헌안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가 가능하고 또 통과된 개헌안은 국민투표에 붙이는데 유권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 그중 과반수가 찬성해야 확정됩니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개헌안 추진 첫 관문부터 불가능합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헌보다 탄핵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개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블랙홀이 됩니다. 지금은 내란 극복, 탄핵 문제를 포함한 헌정 질서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 파면을 피해보려고 실현성 낮은 개헌 카드를 꺼내든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저는 이미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녀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네, 대통령의 변호인조차 대통령 그렇게 구질구질한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손살에 쳤던 임기 단축 개헌 이야기를 직접 이렇게 꺼낸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두고 또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명태균 씨의 그림자가 보인다는 겁니다. 명 씨는 지난해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5년을 버틸 내공이 없기 때문에 임기 2년만 채우고 개헌을 하고 내려와라 라고 조언을 했다고 말이죠. 당시에 대통령은 내가 2년짜리냐라고 하면서 노발대발했다는데요. 이제 와서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다라고 하면서 임기 단축 개헌 이야기를 띄운 겁니다. 모쪼록 분명해진 건 대통령의 이런 발언으로 개헌 논의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더욱더 커졌다는 겁니다. 네,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개헌을 하겠다. 원래 그런 생각이었다라는 게 요약하면 핵심 내용이 될 텐데 왜 꺼냈을까요? 글쎄요. 일단 개헌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시지 않았던 분이란 게 어제 드러났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임기 단축 개헌을 암시하는 발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혹시 뭐 만에 하나 정말 탄핵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임기 단축 개헌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아까 명태균 씨가 얘기한 것처럼 한국의 권력 구조에서 임기 단축 개헌이 뭐냐 논의되었던 게 대통령의 임기 5년과 국회의 임기 4년이 지금 엇갈리기 때문에 이것을 4년으로 맞춰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가서 지금 여소야대 상황이 왔을 때 자꾸 전국 교체 상태가 오니까 이거를 맞추면 여대 야소를 이끌 수 있다. 그러면은 좀 더 매끄러운 대통령제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대통령의 한국에서 이 권력 구조 논의를 해왔던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하자마자 난 임기 2년만 하고 총선에 맞춰서 이 임기 단축 개헌하겠다고 했으면 진정성이 있는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 됐겠죠. 근데 이미 총선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갑자기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와 이걸 맞춘다?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권력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임기를 맞추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임기 단축 개헌의 이 중요성을 아니면 의미를 전혀 모르고 하신 말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그리고 그 뒤에 갑자기 덧붙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대통령은 외치만 하고 국무총리에게 내치를 맡기는 이런 국정 운영을 하겠다고 했어요. 이건 또 프랑스 이원 집정부제에서
분점 정부 상태, 여소야대인 상태를 갑자기 또 얘기하시는 건데 이것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진정성이 있으면 여대 야소를 이끌겠다, 여대 야소를 개헌을 통해서 만들겠다는 건데 그 뒤에 또 얘기하는 거 보면은 여소야대 상황에서의 분점 정부 이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권력 구조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던지신 거다. 왜 그럼 고민 없이 그런 걸 던졌겠느냐? 지금 저희가 막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국민들은 아마도 보수 진영에서는 대통령이 임기까지 줄여가면서 개헌하겠다는데 왜 탄핵시키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메시지, 그런 보수 결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던진 것이지 대한민국 권력 구조나 개헌에 대한 고민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예.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 저는 변론 전략과 현실적인 방안 둘 다를 고려한 걸로 봤었습니다. 우선 변론 전략으로서는 헌법재판관들은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국정을 운영할지, 어떤 식으로 이 실타래를 풀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인 스스로가 개헌을 통해서 국정 운영을 해보겠다는 취지를 밝힌 것은 헌법재판관들에게 어느 정도 본인의 국정 운영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탄핵을 기각시켜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현실적인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당연히 직무에 복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직무에 복귀해도 여전히 거대 야당의 의석수는 그대로입니다. 거기다가 야당과 협조가 거의 앞으로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국정 운영을 계속하려면 여당과 모든 국민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 모든 국민이 다 원하고 있는 또는 모든 국민께서 앞으로 이런 좀 정치적 지금 양극화되는 정치 진영을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점에서 그 해결책이 개헌이기 때문에 이 개헌을 꺼냈다고 저는 봤습니다. 예. 재판관들이 대통령이 복귀하면 어떤 식으로 국정 운영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이 얘기를 한 것 아니냐. 재판관들은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뭐냐면 윤석열이 이전에 벌였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가, 그리고 그 위반의 정도가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가, 이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볼 겁니다. 윤석열의 개헌은 진심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요새 시간도 많고 그 안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개헌을 했어야 됐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헌법 1조부터 바꾸고 싶었겠죠.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 국가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대통령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바꾸고 싶어 했을 거고요. 국회에 반국가 세력이 침투한 것으로 의심이 되면 언제든지 국회를 해산을 하고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 수 있다. 대통령은 원할 때 아무 때나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헌법을 바꿔놨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예. 그런데 그건 헛된 망상입니다. 대통령직에 복귀할 수 없을 뿐더러 설령 복귀를 한다고 해도 대통령은 개헌을 할 힘이 없습니다. 결국 국회에서 통과해야 되는데 이미 국민의힘에서 마음이 떠난 의원을 몇 명 빼면 국민의힘은 이제 100석 아래 정도의 의석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개헌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꿈을 깨시고 개헌은 윤석열 탄핵 이후에 들어설 민주헌정수호 정부에게 맡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때도 윤석열은 개헌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 교도소 안에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나는 개헌에 이런 의견을 제시한다라고 하면 예. 반영될지도 모르죠. 예, 직무 복귀 가능성이 없다.